민간의 기록은 진실을 이야기해줍니다. 국가의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간의 기록이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기록은 그 머리로서 기억을 한다는 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만이 후대들한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우리의 삶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고 또 그것이 미래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곳입니다.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걸 이렇게 또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사진들을 새롭게 다시 또 기록하고 책으로 내는다 그런 의미가 크고 결국은 기억의 복원이고 기억을 재생시키는 작업이다. 기록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와 그다음에 공동체의 그런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역사는 확인되고 또 해석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위한 기록물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기록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왜 기록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긴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대를 이어서도 중요한 것인지를 일반 국민들, 특히 기록물 관련해서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중요성을 알려나가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기록이 있기에 미래가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2022 기록의 날 기념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본행사는 국가기록원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고요.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기념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참석하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께서 입장을 하실 텐데요. 네, 입장을 이미 해주셨네요. 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네 외빈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윤지연입니다. 네. 먼저 오늘 행사 진행 순서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을의 내 외빈 소개, 축하 메시지 영상, 기념사, 기록관리 유공 포상 전수식, 축하 공연, 시상, 명사 특강 순으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세계 기록의 날인 6월 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법정 기념일 원년인 2020년에는 청주에서 기념식이 열렸었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념식이 열리지 못했는데 법정 기념일 지정 3년째인 오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이렇게 다시 기념식을 열게 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 보유 4위인 우리나라가 오늘 기념식을 통해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보다 확고히 인식하고 기록 공동체가 앞으로 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2 기록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기록의 날 기념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주신 주요 네 외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참석자분들을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려야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를 소개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김인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곽건흥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혜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국 전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표시로 제가 불러드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리 유네스코 파견자, 육군 정보단, 서울기록원, 기록관리대학원 학생분들 외에 함께하시는 많은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의 날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축하 메시지 영상은 세계기록관리협의회인 ICA 의장의 영상을 비롯해서 기록관리 관계자, 시민기록활동가, 국가기록원 온라인 서포터즈인 넷띠 회원 여러분, 공모전 수상자와 국가기록원 임직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Good day. 안녕하세요. I'm David Fricker,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ICA 의장 Council on 데이비드 Archives. 프리커입니다. And it is my great pleasure 2022년 세계 기록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국가기록원과 기록관리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ICA 의장으로 참여했던 여러 행사 중 2016년 서울 세계 기록 총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당시 한국은 총회를 통해 전 세계 한국의 기록 관리에 대한 열정,
에너지, community, 헌신, archives and records 그리고 managers 전문성을 in Korea. 가감없이 And 보여주었습니다. indeed, the memory of 그때의 that 기억은 event 전 still 세계 serves 기록 to 공동체가 inspire 직면한 the 여러 whole 도전적 international 과제들을 community to engage further 보다 with the issues of the 혁신적이고 day 창의적으로 and more 고민하는 데 innovative, 큰 inventive, 도움이 and 되고 take on the 있습니다. challenges of tomorrow. So once again, I 무엇보다도 extend to you all 오늘 my very 행사의 best 성공을 wishes for this event. 기원합니다. And I commend all 아울러 of you 여러분 to 모두가 continue 지금의 that 열정을 drive, that 간직한 채로 enthusiasm, and that intellectual 기록 관리에 대한 development 지적 around the 여정을 profession of archives 계속해 and 가시길 records management 바랍니다. for the benefit of 여정은 the people of 한국뿐 Korea, 아니라 전 but 세계 indeed 기록 for the 공동체에 benefit of 큰 the whole 도움이 international 될 community. 것입니다. With my very best 여러분 wishes 모두 for a 즐겁고 happy 유익한 and profitable 세계 기록의 날이 International 되길 Archives 바랍니다. Day. Thank you. 고맙습니다. 6월 9일 6월 9일 기록의 날을 축하합니다. 내년 6월 9일이 바로 기록의 날. 기록만이 후대들한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은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지 말고 일기라든가 메모라든가 또 편지로라도 이것을 기록을 해놓으면 후대 읽는 분들이 읽는 우리 후세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진실되게 전달이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국가기록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인연은 바로 저와 국가기록원의 탄생일에 같다는 것입니다. 1969년 8월 23일에 시작된 국가기록원, 기록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화이팅! 오늘의 기록은 미래의 역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기록의 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자산인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록은 국가의 근간이라고 역설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기록은 한 민족의 정신과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해외에 흩어진 가치 있는 기록들을 찾아내어 수집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에 흩어진 우리나라 관련된 기록물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서 누구나 손쉽게 우리의 소중한 기록물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은 세계기록유산을 16건이나 보유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부가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 공동체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기록이 있기에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기록이 있기에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국가기록물을 보존하고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록인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6월 9일 기록의 날 화이팅! 기록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록의 날 화이팅!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자체가 새로운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오늘을 위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실 텐데요. 장관님을 박수로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세계 기록의 날에 대한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전당인 국가기록원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현장에서 기록관리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을 직접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기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사편찬위원회 김인걸 위원장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곽건홍 위원장님, 국립중앙도서관 서혜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여러분, 그리고 역대 국가기록원장을 대표해 참석해 주신 박경국 전 차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기술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서막이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은 과거를 담은 풍부한 양질의 기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록유산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국가이자 아시아에서는 최다 보유국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전란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실록, 난중일기와 같은 세계적인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과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록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기록관리 수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바간 유적의 기록물 아카이브 보존 및 디지털화 지원 사업 등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기록관리 기술의 전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즉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계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체계도 단순히 보존과 관리 차원을 넘어서 기록물 간의 연계 활용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기록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록문화 전통이 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오늘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기록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멋진 기념사 감사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잠시 뒤 있을 시상에서 수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국가기록관리 유공자에 대한 전수식이 있겠습니다. 우선 정부 포상부터 진행할 텐데요. 먼저 국민 포장을 시상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조진태 님입니다. 포장증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조진태. 귀하는 국가 기록 관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국민 포장 2022년 6월 9일 대통령 윤석열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증서와 함께 자랑스러운 포장을 왼쪽 가슴에 걸어드렸습니다. 네, 국민 포장을 수상하신 조진채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빛 포장이 자랑스럽게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입니다. 시상은 민간 공공부문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대통령 표창 개인 수상자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김보경님, 정연경님, 전가희님, 이민희님입니다. 네, 역시 시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김복영,
귀하는 국가 기록 관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9일 대통령 윤석열 대독 축하드립니다. 증서와 함께 수장을 오른쪽 가슴에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표창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연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경상남도 지방기록연구사 전가희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경상국립대학교 기록연구사 이민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 표창 개인 부문을 수상하신 네 분이십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기록 관리에 힘써주신 네 분이 오늘의 대통령 표창 개인 수상의 주인공 분들이고요. 사진 촬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날인데 웃어주셔야죠. 우리 스마일 대신 6월 9일 할까요? 네. 스마일. 네. 네,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지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됐을까요? 네. 네 분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대통령 표창 단체 수상자입니다. 호명되시는 단체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상자는 맨발 동무도서관, 문화재청, 충청북도 증평군입니다. 표창장 맨발 동무도서관 위는 국가기록관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9일 대통령 윤석열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갖고 계신 단체 기에 수치를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표창장 문화재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충청북도 증평군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단체 세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하면서 사진을 위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다들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스마일 대신 6월 9일. 네. 네, 무대 아래로 안전하게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국무총리 표창 개인 수상자분들부터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김영균님, 심수림님, 마원준님, 이경훈님, 김혜진님, 조성민님입니다. 표창장 철원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영규. 귀하는 국가 기록 관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증서와 함께 수장을 오른쪽 가슴에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표창장 해방촌 마을기록단 대표 심수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관 마원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환경부 기록연구사 이경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국민권익위원회 기록연구사 김혜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인천세관 기록연구사 조성민.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6분 모두 장관님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밝은 얼굴로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조금만 더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국무총리 표창 단체 수상자입니다. 호명되시는 단체 역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울산광역시, 강원대학교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는 국가기록관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증서와 함께 수치를 기관의 기에 걸어드렸습니다. 표창장 울산광역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강원대학교.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새
단체 역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웃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네,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전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일정 때문에 또 급히 이동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축하 공연 후에 이어질 텐데요. 자,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독서가인 다산 정약용의 기념관 비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기를 좋아하라. 쉬지 말고 기록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기록하라. 이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라고 적힌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무대 위에 세팅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악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둔한 붓의 기록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둔필 승총이라는 말을 되새길 수 있는 기록의 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공연인데요. 오늘 그 TV 프로그램에서 자기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이 특별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리코더 연주자 남형준님,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 이석원님의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특별히 한국의 가락을 연주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직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죠? 네, 여러분, 리코더 연주자 남형준님, 피아노 연주자 이석원님의 공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수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코더 연주자 남영주라고 하고요. 오늘 기록의 날에서 이렇게 축하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연주하는 이 리코더도 어원이 기록하다라는 리코드에서 나온 말인데요. 리코더는 이런 이름처럼 이런 기록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악기입니다. 최근 몇백 년간 공백기가 있었던 이 악기는 바로크 시대 이전의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았고 전성기를 누린 악기인데요. 그 당시에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 이 리코더도 현재에 연주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리코더가 바로크 시대의 기록으로 현재에도 널리 알려져서 저처럼 이렇게 연주도 많이 하고 알려진 것처럼 오늘 기록의 날을 기념하여 기록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객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잠시 열린 음악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리코더에 리코드라는 어원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 자기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퀴즈에 나오셨었더라고요. 네, 두 분이서 함께 팀을 꾸려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연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다음 순서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열리는 2022년 기록의 날 기념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을 나누어서 전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포상에 이어 다음은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 장관 표창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님을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장관 표창 개인 수상자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님, 김중근님, 윤춘성님, 이동헌님, 김선환님. 네, 옆에 차례대로 오셔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창장 유노상.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김중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윤춘석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헌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인천지방국세청 김선화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5분 역시 마찬가지로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공연도 보셨으니까 좀 웃어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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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아래로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호명되시는 개인 수상자 분들입니다. 박주린님, 강미란님, 이윤경님, 문찬일님, 진용찬님, 정혜순님. 표창장 서울세관 박주리.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록 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독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대구지방보훈청 강미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국가기록원 이윤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국가기록원 문찬일.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당진시 진용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부산광역시 교육청 정혜순.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6분 모두 받으신 패를 앞으로 활짝 보이게 들어주시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수고해주고 계신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어서 장관표창 단체 수상자입니다. 호명되시는 단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빨간집, 표창장 재단법인 숲과 나눔. 귀기관은 전 직원이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록 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독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빨간 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세 팀 단체 역시 원장님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웃어주시는 분들 나올까요? 다시 한번 활짝 스마일. 네.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명되시는 단체 역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문화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표창장 기획재정부. 귀기관은 전 직원이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록 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6월 9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국립문화재연구원. 역시 내용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도로교통공단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굉장한 기관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 같죠?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조합은 오늘밖에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이상으로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장관표창 전수식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여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내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아시고 더욱더 힘써 주시길 희망합니다. 자, 이어서 명사특강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별다르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이분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카이브즈의 서비스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여기서 보셨듯이 기록의 날이 영어로 아카이브즈 데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록물이나 기록관리 기관을 아카이브라고 명하는데요. 전 명지대학교 이승휘 교수님께서 아카이브즈 서비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오늘이 기록의 날. 일반적으로 뭐 이러면 와갖고 덕담 해드리고 생일잔치 가갖고 대부분 덕담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지나온 기간을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뭐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이 후자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록의 날에 즈음하여 거기와 관련되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일단 표시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이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법 제정과 그것에 대한 관철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게 계속 안정적으로 갈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또 요즘에는 갖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그 과정을 보면 주로 법과 그 법령의 내용의 관리의 관철, 여기에 초점을 맞춰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아카이브즈의 본연의 일은 뭘까? 요거를 한 번 더 앞으로는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카이브즈라는 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관받은 연구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갖고 있는 소장 기록물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서비스 기관이죠. 이런 기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인류의 어떻게 보면 지식, 경험, 예술 이런 것을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창고가 뭐 크게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셋으로 가른 거는 그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류가 관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눴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그것을 뭐 잘 보존해 갖고 훗날 뭐 가격이 올라가면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말 그대로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용자가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죠. 물론 이제 가게도 마찬가지고 이용자가 없으면 문을 닫듯이 이용자가 없으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용자에게 해주는 서비스는 갖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서는 주로 박물관과 이용자 사이에는 주로 전시와 관람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서비스의 방법이고, 도서관은 이제 열람 서비스가 주된 서비스입니다. 기록의 경우도 말로 하면 열람 서비스입니다. 와서 필요한 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도서와 기록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록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람의 전문성이 아주 필요합니다. 즉 기록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건 네가 와서 검색 도구를 보고 찾아서 써라. 그래서 요구를 하면 꺼내주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정도로 기록이 단순하면 좋은데 도서의 경우는 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도서를 만드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의도적인 의지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서명에 자기 의지가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쓴 의지를 담은 저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자와 서명이 이용자에게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은 누군가에 보여주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말 그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따라서 검색 도구도 다양하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무슨 뭐 십진법에 뭐 뒤에 십진법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통도 없어요. 도서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표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미국 책도 사고 러시아 책도 사고 중국 책도 삽니다. 미국의 도서관도 한국 책을 사고 러시아 중국 책을 삽니다. 도서관에 갖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은 뭐 양과 또 그 다음에 비율이 좀 다를지는 몰라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다른 나라의 기록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관 받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켄터키주에 있는 무슨 카운티의 기록을 왜 받습니까? 돈 들이게. 또 우리의 기록을 그쪽으로 넘기지도 않아요. 대체적으로 자국의 기록을 주된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뭐 퐁존중의 전칙 그래갖고 하는 이 레코드 그룹에 우리나라는 통일부, 여성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는 나라, 뭐 통일이 안 된 나라에서는 통일부가 없죠. 통일이 된 나라에서는 통일부가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가장 큰 분류에서도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따라서 기록 자체의 각 나라마다의 성격도 다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서비스를 해주기가 좀 힘듭니다. 또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그대로 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다 폐기가 됐고 일부만 와 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 내용을 담는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의 경우는 처음에 입고될 때부터 기술이 끝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류화 기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주로 도서관학 쪽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술은 이미 아카이브스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새로 해야지
처음에 했던 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상당히 업무 자체가 아카이브스의 서비스 업무는 연구성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이미 태어난 것도 20년 이상이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거를 알아야 어떻게 서비스해 줄 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아카이브스가 이런 전문가들을 갖고 있는 아카이브스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이 기록관리가 우리가 20년 동안 상당히 정치권에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것을 막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는 겁니다. 그 전문성을 가지면 좀처럼 건드리기가 힘든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 전문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까지의 수준에 올려야 됩니다. 이 나라 기록관의 서고 속에 있는 이 기록물들을 여기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관리를 하면서 지식이 더욱더 풍부해져서 적어도 이 기록관 서고에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 아키비스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 상당히 대부분의 이 아카이비스트는 그래요. 선진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창고가 좀 풍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인데 책이 애지간한 뭐 교수 갖고 있는 책보다 적다 그러면 손님이 안 오는 것이고, 박물관도 마찬가지, 기록관도 마찬가지. 이 기록관의 경우는 우리는 이제 출발이 늦어서 창고가 매우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빈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 20년 동안에 그래도 꾸준히 모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 그 이전의 기록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이미 들어온 기록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 기록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제가 좀 불만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그 기록연구사를 뽑을 때 그냥 똑같은 시험을 보고 뽑는데 이거는 저는 아주 불만이에요. 도대체 이 기록관이 갖고 있는 기록의 내용과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무조건 시험으로 뽑아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관료 편의주의적인데 괜히 그렇게 뽑았다가 왜 이렇게 뽑았냐고 욕먹을까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현대 정치사의 기록이 주된 것이다 그러면 현대 정치사를 적어도 전공한 사람은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뽑으신 분들은 뭐 내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아카이비스에서는 사실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기왕 받아들였으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의 기록이 어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업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후 전문가의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갖고 있을지도 모르시겠어요. 뭐 미국의 SA에서 나온 시리즈 5권이 번역 이미 됐는데 거기에 기록정보 서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개론적인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키비스트는 자기의 소속 기록관의 기록물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록관의 기록도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지나가는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기록관에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유관된 게 우리가 없더라도 다른 데 있으면
그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뭐 개론서에서 나오는 전문성 요구예요. 그 문장 말미에 아키비스트와 연구자는 연구의 파트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물론 아키비스트가 하는 일과 연구자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연구자는 아키비스트가 없으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아카이브스에 앞으로 기록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거고 또 충실해질 거고 질도 좀 좋아질 겁니다. 따라서 그 기록을 서비스해주는, 그 기록물을 서비스해주는 아키비스트들의 전문성이 훨씬 더 제고가 돼서, 말 그대로 연구자는 아키비스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연구가 매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요즘에 이 서비스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들이 저도 지도를 하지만 많이 나와요. 근데 주로 방법이에요. 뭐 SNS를 통한 뭐 서비스 방법, 뭐 챗봇을 통한 뭐 이렇게. 근데 뭐 내용이 모르는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한들. 그다음에 또 한편 아카이브스는 이게 좀 단계를 갖고 서비스를 좀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카이브스는 일단 대중성이 없어요. 앞서 말씀 3개 드린 걸로 보면 제일 대중성이 있는 게 박물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이고, 아카이브스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는데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뭐 아카이브스라고 하는 자체가 대중성이 없어요. 이용자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해외 패키지 여행에 박물관은 종종 들어있지만 아카이브스가 들어있으면 그 패키지 망합니다. 뭐 누가 가겠어요? 도서관도 알긴 알지만 도서관도 패키지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박물관은 종종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만큼 대중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예술성을 보기 위한 이른바 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대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입니다. 기록의 경우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아무나 들어와서 막 이렇게 거기서 뭘 찾아보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아카이브스가 좀 더 서비스에 적극성을 내면 우리 아카이브스의 이용자는 주로 누구인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확장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런 분야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겠다. 앞서 제가 이제 외국에는 대부분 연구하는데 아카이브스가 많이 이용되니까는 아키비스트와 연구자는 연구의 파트너다라고 하는 말을 그분은 했지만 또 이제 기록이 교육에도 많이 쓰입니다. 여하튼 그 범위를 좀 좁히더라도 아카이브스의 서비스의 이용자의 대상을 좀 좁혀서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성 업무는 편찬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정년을 하고 나서 이제 뭐를 할까, 그러면서 이제 종종 생각하는 게, 야, 이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무는 뭘까?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뭐 그 이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그 일이 너무 많이 벌려놔서 이제는 다 줄이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주로 이제 연구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나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 중국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보고 있는데, 요즘에 글을 쓰면서, 야, 이거 중국의 당황관에서 이 사료집을 내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로 이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아키비스트가 없으면 연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직접 만나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검색 도구라든가 또는 편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사료의 원본은 대부분 다 필사체로 붓글씨로 그 당시 20년대도 많이 써져 있어요. 제가 그거를 봐갖고 과연 이 정도까지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쪽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중국의 아키비스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책에다가 쓰지는 않았는데, 뭐 이제 책에는 주로 이제 뭐 가족 뭐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정말 요즘에 와서 제가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상당히 이건 말 그대로 높은 수준으로 내. 물론 이제 그게 거기 중국은 이제 당항관의 아키비스트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편찬물이긴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연구가 제대로 오늘날처럼 이루어지기는 아주 힘듭니다. 이처럼 기록이 창고 안에 들어있는 기록이 이용자와의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는 데에 고리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거의 결정적입니다. 이것을 라이브러리안이라든가 큐레이터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아까 대중성이 없으니까 인기는 없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이 연구 발표 때 대학 교수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발표자들이 대부분, 토론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많은 나라는 아키비스트가 발표만, 왜냐면 그걸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신도 자신의 관리의 영역이 아닌 다른 연구의 영역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가 이제 15분 정도고 간단하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또 부탁하시는 분이 또 내가 거절하기가 좀 힘든 분이라 그래서 어떻게 그냥 했으면, 제가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지하게 멀어요. 그런데 하면서 15분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축사 비슷하게 할까 그러다가 평소 때 내가 그래도 아카비스에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전에 좀 들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너무 짧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길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PPT도 만들고 좀 할까 했었는데 짧아서 그냥 준비는 안 하고, 아까 여기 이제 너무 일찍 와서 여기 커피 집에서 해갖고 쪽지에다 썼는데 그 쓴 거의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될 정도이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의 아카이브스가 이제는 좀 내용도 좀 충실한 충실한 아카이브스로 그리고 그것이 바깥에 있는 이용자들과의 연결 속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이제 너무나 행정적으로, 원래 이제 기록관리 행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나라들은 나라의 규모가 크다든가 말이죠. 아카이브스가 기록관리 기구가 많을 경우는 그 행정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를 갖고 있죠. 미국 같으면 국립기록관리청이 그렇고, 또 중국 같으면 당항국이 그렇고, 프랑스 같으면 고문서국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록을 갖다가 보관하고 서비스해주는 미국 같으면 내셔널 아카이브스가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고문서관이 있고 중국에도 당항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듯이, 그러나 교육의 중심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중심으로 가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대부분 그래. 행정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앞서 말했던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경우가 그렇죠. 국가기록원이 기록의 행정과 그 다음에 중앙행정부처의 연구기록물을 보존하면서 서비스해주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사실은 주된 일은 후자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된 일은 내셔널 아카이브스지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록관리 역사 속에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한 시기가 지난 20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고 말 그대로 갖고 있는 기록물을 서비스해 주는 그런 시기일까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나 그것도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20년 넘게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관이 되고
그 갖고 있는 기록물이 제가 볼 때는 상당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나라 기록관이면 나라 기록, 국가 기록은 국가 기록원밖에 없어요. 그 기록을 다른 나라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갖고 있을 수도 없죠. 조금 갖고 있지.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른 어느 곳도 없이 이 기관만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록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도서의 경우는 내가 없더라도 다른 도서관에 있으니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해서 반납하면 다른 데서 사면 되니까. 아니면 복사해도 되니까. 그러나 기록은 없어지면 끝장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관에 있는 건 이 기록관에 있는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부심을 갖기에는 이제 기록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아키비스트가 알아야 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용자와 아카이브스 사이의 관계가 나름대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매우 필수적인 기관이다. 필요 불가결한 기관이다. 라고 또 그리하여 나중에는 이게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뭐 연구자나 교육자의 파트너로서의 국가기록원이 되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멀리 파주에서 와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 분야에서의 유쾌한 강의로 오늘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열린 2022 기록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고요. 온라인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6월 9일은 기록의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